점점 날씨가 더워지고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요즘 수영장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수영장을 처음 찾으시거나 오랜만에 찾으신 분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며 수영장에서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궁금하고 걱정될 것입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이번 영상 준비해 보았습니다. 수영장에 가기 전 미리 알아두면 좋을 준비물들과 행동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수영장에 필요한 물건들은 수영복, 수영모자, 수경, 샤워도구, 수건 등이 있습니다. 수영복은 일반적으로 수영의 전문적인 동작을 배우기 위해 수영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진 실내 전용 수영복을 입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비키니나 래시가드, 비치웨어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영을 하다 보면 이러한 제품들은 효율적으로 수영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수영을 하는데 방해되는 요소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문신을 가리기 위한 목적으로 래시가드를 허용하는 일부 수영장도 있으니 혹시 수영을 너무 하고 싶은데 화려한 문신이 있으시다면 수영장에 문의해 보시고 방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수영장에 들어가기 전 꼭 양치와 샤워를 해야 하는데요. 샤워를 하지 않고 물에 들어가면 물이 오염되고 그 물은 나 자신이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수밴드나 동전 파스는 꼭 떼고 샤워를 한 후 들어가셔야 하고 귀걸이나 목걸이 같은 액세서리는 생각보다 잘 잊어버리고 찾기가 엄청 어려우니 사물함에 두고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수영장을 이용해 보신 분들은 머릿결이 푸석해지고 뻣뻣해진 것처럼 느낀 적이 있으실 겁니다. 수영장 물에 소독제로 쓰이는 염소 때문인데요. 머리카락에 묻은 소독제를 잘 씻어주지 않으면 염소 성분이 모발에 남아 머리카락이 점점 가늘어지고 탈모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를 막으려면 물에 들어가기 전에 수돗물로 머리를 적시는 게 좋은데요. 젖은 모발에는 염소 성분이 달라붙기 어려워 모발 손상을 예방할 수 있고 머리카락을 다 덮을 수 있는 실리콘 재질의 수모를 착용해 모발을 보호해야 합니다. 염분이 강한 바닷물도 마찬가지로 모발에 좋지 않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수영 전용 샤워용품을 사용하면 좋은데요. 염소를 제거하고 몸의 보습도 높이는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관련 상품들을 아래 설명란에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비누는 웬만하면 사용하지 말아주세요. 미끌미끌하고 잘 헹궈지지 않더라고요. 수영복을 고르실 때는 남성, 여성 모두 평소 입는 것보다 한 치수 작은 사이즈를 구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수영복 구입 후 2주 정도만 수영을 해도 수영복이 늘어나고 딱 입어야 물의 저항을 줄일 수 있어 수영하기 편해집니다. 두 치수 정도 작게 입으시는 분도 계신데 처음 구입하시는 거라면 일단 한 치수 작게 입어보고 다음 구입할 때 나에게 맞는 스타일대로 구입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영복을 입기 힘들 때는 샤워 제품을 약간 묻히면 좀 더 편하게 입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세제는 물로 제거해주세요. 수모는 실리콘 재질의 수모가 탈모 예방에 좋으며 수모를 쓸 때 접혀서 선이 있는 쪽이 이마로 향하게 하고 선이 머리 중간을 가로지르도록 쓰시고 귀 옆부분을 접으시면 좀 더 편하실 겁니다. 또한 수영장 물에 머리카락이 손상될 수 있으니 긴 머리를 가지신 분들은 머리끈을 준비하셔서 머리가 수모 밖으로 나오지 않게 잘 정리하신 다음 수모를 써주십시오. 물안경은 물이 안 들어가도록 머리에 맞게 쓰고 물안경에 붙어있는 비닐 스티커는 떼주셔야 합니다. 처음 물안경을 사셨을 때는 습기 제거제가 발려져 있는데 계속 쓰다 보면 물안경 안에 습기가 차실 겁니다. 안티포그라는 습기 제거제를 쓰시면 좋고 없으시다면 샤워 전 샤워용품을 수경 안에 조금 묻혔다가 샤워하시면서 흐르는 물에 씻으시면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수영장은 수건을 제공하지 않아서 개별 타월을 챙겨가야 하는데요. 일반 수건을 사용하셔도 좋은데 대부분 빨리 마르는 건식 타월이나 흡수력이 뛰어난 습식 타월이 매일 수영하시는 분들에게는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수영장에 들어갈 준비가 되셨다면 부상 방지를 위해 준비 운동을 해주시고 어깨와 허벅지와 같은 큰 근육은 꼭 스트레칭으로 늘려주시길 바랍니다. 실내 수영장의 물 온도는 센터마다 다를 수 있지만 보통 25도에서 28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준비 운동 없이 갑자기 들어가시면 물이 차갑다는 생각이 드실 수 있으니 꼭 물 온도를
확인하고 심장과 먼 다리나 팔부터 입수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수영장 물에 들어가서 해야 할 행동과 에티켓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기 수준에 맞는 레인을 찾기입니다. 강습을 하는 경우 나에게 맞는 수업을 받으시면 문제없지만 자유수영할 때 수영 레인 중간에 걸어가시거나 중간에 서시면 수영하시는 분들에게 방해가 될 수 있으니 걷기 레인이나 나에게 맞는 레인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측 방향으로 수영하기입니다. 간혹 앞사람을 추월하기 위해 역주행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수영하고 계신 분들은 시야 확보에 제약이 있어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딪히면 작은 충격에도 기절을 할 수 있고 힘이 빠진 상태에서 물속이라면 더 위험할 수 있으므로 수영하실 때는 우측 방향으로 앞사람과 거리를 두고 가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레인 끝 중앙 자리는 항상 비워주십시오. 수영장은 25m, 50m 거리가 제한이 되어 있어 운동을 계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수영장을 반복적으로 돌 수밖에 없는데요. 수영장 양끝 벽에 터치를 해야 하는데 사람이 있어 부딪히거나 힘이 빠진 상태에서 부딪히면 서로 부상을 입기 때문에 수영장 양끝 중앙 자리는 비워둬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 다이빙 금지입니다. 특히 수영장 양쪽 바닥 깊이가 다를 수 있어 다이빙이나 스타트를 해 머리부터 들어갔을 때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돌아오는 사람과 부딪히면 큰 부상을 입을 수 있으니 자제하시고 아이와 함께 동행하셨을 경우에는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이제까지 수영장에 가기 위한 준비물과 수영장에서의 에티켓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 수영을 즐기기 위해 사용하는 수영장 모두 행복 수영할 수 있도록 말씀드린 수영 에티켓을 지켜주시고 나에게 맞는 예쁜 수영 장비 준비하셔서 즐겁게 수영하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상 유익한 정보 전달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